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굉장히 좀 뜨거운 장면들을 오전에 보고 왔는데 지난주 예결위에서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이 오가니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좀 정도껏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정성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괴로웠다는 심경을 SNS에 토로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로 본인의 또 좀 억울함 그리고 야당에 대한 공세를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계속 언론의 어떤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정성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이게 예결이기 때문에 네. 예결위원장 입장은 여당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과 협조하에서 여야의 2021년 예산을 야당이 협조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무사히 예결위를 마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시간 내에 예산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 심사는 끝났겠지만 예산 심사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예결위 때 보여준 그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자기한테 한 질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중간에 끼어들다시피 하는 그래서 나와 연관되니까 뭐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소음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오히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응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에서 예산이 다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질문을 하는 것, 뭐 답변을 좀 길게 하고 소상히 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사실은 국무위원이 나와서 남의 질문까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또 여당 내에 당원들이 또 왜 그 추 장관을 그렇게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냐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뭐 본인이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예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한테 좀 이런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낼 일을 또 공식적으로 SNS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좀 마무리까지도 좀 시끄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주목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루라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들어오기 전에 딴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대통령보다도 이게 포션이 더 큰 것 같다고 항상 뉴스에서 차지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부터 부적절하죠.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예결위원장하고 그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법무장관이 동지면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좋아하시는 민주적 통제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이 들여다봐야 민주적 통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결위원장이랑 법무부 장관이 동지면 원래 민주적 통제는요. 그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는 건 그 국회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게 민주적 통제죠.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 같고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원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동지예요? 그러면 예산이 그 민주적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동지끼리 그냥 같이 이제 한 통속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여당 대표, 당 대표면 민주적 당대표시면 사실은 그 정성호 의원한테 맞선 의원이니까 동지 이러실 수 있어요. 같은 당 당원이잖아요. 당원이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동지. 이렇게 본인이 당대표라고 생각하시니까 동지라고 하지 법무부 장관이라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피감기관이 동지라고 할 수 있나요? 예결위원장한테. 이 내용도 부적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전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정성호 위원장은 그 어떤 한 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국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행사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시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국회의장도 얘기를 네. 안 하시는데 왜 위원장의 사회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추미애 장관 지난주에 언급하면서도 화제가 됐었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법안,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놓고도 여야의 생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야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또 아동 성착취라든지 음란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밀번호 해제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사례가 적습니다. 패러하고 가령 미성년자의 성착취 같은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법안 문제 관련해서는 좀 많이 그래도 좀 동조하는 편이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인권 문제에는 많이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공감대를 얻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좀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참 아동 성착취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디지털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풀기 어려우니까 조금 여러 극한 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비밀번호 풀 수 있는 영장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법개혁의 요체가 검찰개혁의 요체가 사실은 더 인권 신장하는 거거든. 피해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가급적이면 자기가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방지하는 것이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검찰이 수사하기 더 용하게 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 박범계 의원이나 김경호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극악범이나 또 진짜 테러리스트 그리고 뭐 정말 요 앞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비밀번호를 빨리 풀어야 된다든 정말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극한 범죄에 대해서 그런 법이 있고 테러리스트 법 같은 데 있고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그 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장관께서도 그렇게 법 개정이 아니라 사실 그런 네. 어떤 법 사례들을 연구해 보라 이런 취지로 이제 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당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최근에 들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굉장히 평소보다 강하게 그동안에 추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지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조차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것이 중론이고 뭐 여당이 그럴진데 야당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차례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국정감사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정기국회 내에서도 계속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대립구도, 갈등 구도가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어지고 있고 그 골이 메워질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제로 좀 두 사람 해임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잘잘못은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양비론 비슷하게 다 뭐 시끄러우니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거는 상관없이 다 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럼
그럼 둘 다 그만둬라.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만들므로써 지금 말씀하신 목표 같은 거 있죠.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정치적 독립성 같은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몇십 년의 한 세대에 거쳐서 쌓아온 검찰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좀 전에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계속 검찰개혁, 민주적 통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지금 한동훈 방지법, 비밀번호 해제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께 계속 타격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법이 활용 점정을 찍고 있어요. 이 비밀번호 해제법 때문에 참여연대, 민변, 뭐 변협 다 성명서를 냈거든요. 법조인들은 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사실 그 민주당의 그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다 편들잖아요. 김용민 의원 또 누구죠? 거기 김남국 의원 다 항상 편들어주는데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죠. 박범계 의원만 비판을 하고. 근데 대통령께서 내놓은 대통령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권 변호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하신 말씀은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이 돼야 된다. 인권의 보루가 돼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것도 개인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신데 왜?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도록 계속 2016년에도 노력하고 추미애 장관도 그때 발언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무제한 발언에 참여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는 정책에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에는 의견 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권 보호라는 건.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목표가 인권 옹호인 게 명백하면 누가 인권 옹호를 하고 있고 오히려 누가 못하고 있는지 지금 판별이 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 필벌을 해야 되지 가치 양비론으로 하면 공무원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본인 손으로 임명한 두 사람을 어찌됐든 해임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세균 총리 역할론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해임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해서 그 박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서 그 해임 건의가 승립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리 수준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경고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 검찰 개혁과 이 검찰 분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경고 메시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장관은 사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총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총장의 거치에 대해서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한들 대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공세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제가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걸 다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총리가 둘 다 그만두라라더니 둘 다 모아놓고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하튼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 이슈가 정말 정치권의 뉴스에서 매일 빠지질 않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앞으로의 거치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래서 관련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지냈고 또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법무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을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사위에서 오가는 이 질의,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예. 대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개혁 완수하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뜻은 예. 없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과연 퀘스천 마크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적 그 여성계에 있어서 정치적 자산분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5선 의원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또 지역도 이제 본인 출신은 TK 지역이지만 시댁은 또 호남이고 이런 뭐 상생의 그런 조합도 있고 이러시지만 그리고 장관을 하시면서의 본인은 계속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 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걸 뭐 인권 옹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동훈 방지법으로 그 말씀은 이제 무너진 것 같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저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드루킹 그때 막 문제 삼으실 때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재판받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제 댓글 조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민주주의의 적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그때 수사를 빨리 해라 그러고 막 문제 삼으셨잖아요. 당대표 하실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여를 하셨죠.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이런 거 매크로로 댓글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김경수 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김 전 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정치적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대권 주자 선두권으로 올라섰어요. 야당의 존재감이 무력하게 그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지지율이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윤석열 라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공격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거는 땡땡폰의 매출만 오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 땡땡폰은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절대 못 푸는구나 비밀번호를. 그러면 무슨 찝찝한 게 있으면 땡땡폰을 사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매출에 기여를 하시고 또 채널A 사건 이런 걸로 한동훈 검사장 계속 공격하면서 윤석열 총장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 크게 된다면 지금도 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졌죠. 팬클럽도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서정주 시인의 말처럼 나를 키운 팔알은 바람이었다가 아니라 나를 키운 팔알은 추미애 장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검찰개혁 완수하고 이 대권 주자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면 저는 여성계에서는 여성계 자산으로서 좀 더 우뚝 서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추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과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냉정하게 보면 예. 사실은 수사에 불과한 얘기고요. 인사권인 대통령께서 내일이라도 장관 그만두시오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네.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것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도 예. 하고요. 또 언제나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도 국민이 불러서 그러면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내일 당장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짜증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정말 법사위 같으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법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법이 맞느냐 이제 그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것이 괜히 정말로 뭐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의 싸움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그게 집중돼 가지고 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한번 그 뭐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 모두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넘겨서 정당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온 결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역별로 나온 세부 조사 결과고요. 크게 보면은 이번 주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반 하락했고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지금 30%로 동률을 기록했고 부울경은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저 결과가 왜 눈에 띄냐면 지금 서울 이제 재보궐 선거가 네.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은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들이 뭐 아직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은 극히 일부지만 네. 뭐 지역별로 조금 가시화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한 분은 한 분 정도지만 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건 부산 지역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 상태고 또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지도부 수뇌부들이 또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되는 걸 보이면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근데 사실 올해 8월에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게 탄핵 국면 후에 처음으로 그 지지율 역전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지지율이 역전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추이를 살펴봐야지 한 번의 조사만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지역에 집중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산을 하는 경우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네. 뭐 그걸 다 맞춰서 골고루 샘플링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부산 지역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국정감사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뇌부도 다녀간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이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좀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의 귀책 사유 때문에 다시 펼쳐지는 선거인데 일단은 각 당의 선거기획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동이 시작됐는데 그런 초반의 분위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보궐선거지만 지금의 정당 지지도 수치, 지역별로 나온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스타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영주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선거에 가까울수록 초박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있을 수 있고 부산, 경남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앞설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부산 지역에서 전혀 예상 외로 오거동 시장이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부산이 오히려 민주당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 시민이 봤을 때 국민의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고무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세를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송구스러운 이번 그 선거를 앞두고서는 정말 지역민들에게 감사해야 될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될 그런 장면이 다 보여져요. 어차피 저 장면이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여권 주요 인사들 잇따라 만나고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서요. 양정철 역할론,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앞두고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러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대선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를 구분하기에 좀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다 이분이 진짜 대선을 나올 것인지 서울시장을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도 좀 적절하지 않고 그렇죠. 부산은 왜 그렇게 되냐면 친이 친박 간의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직까지 후보 조절에 있어서 간섭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좀 짜증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이 나름대로의 기획을 가지고 만약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도움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당 밖의 인물 찾기에 골몰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 오세훈 전 시장을 언급하면서 좀 일종의 힘실기에 처음으로 나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당 밖에 있는 이 중량급 인사들 중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이런 데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야당의 후보가 되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가시화됐을 경우에 이제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그 전략 전술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내 인사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거는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지 않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감사나 예결위를 하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힘을 보여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야당의 존재감이 커져야 될 텐데 그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대통령의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분이 선두권에 있고 야당 후보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발광체냐 반사체냐 뭐 항성이냐 스타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야당은 그거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야당 안의 인사도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권한이 있는 분이죠. 근데 양정철 전 원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전 민주연구원장인데 원팀이 중요하다, 문심 논란 안 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그게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기 아니세요? 당원 한 분 아니세요? 네. 복심. 예. 그게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나 봐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